파란 하늘이 짙은 바람 따라 넘실대는 날, 지난 밤 꿈엔 뭐가 그리도 슬펐던지 베개를 잡고 울었지. 라라라라라라라라 내 노랫소리가 온 새벽을 가로질러 바다에 닿아 온 세상이 잠든 사이에 어서 널 한 번만 더 어루만져. 아픔이 가셔라, 눈물도 가셔라. 희망 때문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잠든 이 새벽에 아침이 오기 전 이 마지막 꿈에 몇 자락만은 행복해라. 소리가 온 새벽을 가로질러 바다에 닿아 이 세상이 잠든 사이에 어서 널 한 번만 더 어루만져. 아픔이 가셔라, 눈물도 가셔라. 꿈속에서마저 비를 맞고 있는 시린 어깨를 토닥여 아침이 오기 전 이 마지막 꿈에 몇 자락만은 행복해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또 알게 모르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소통과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네.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의 어떤 역할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성서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볼 수 있는 성요셉 성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성서 속에 나오는 성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아버지였는지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이 없는 아버지. 성서에 요셉 성인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가족의 어떤 보호자, 수호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수호자로서 성요셉, 성모님과 함께 우리 수호 성인이시고 또 최근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를
그 성요셉의 해로 선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의 그런 모델로서 그래서 대화도 없는 말씀도 잘 안 하시는 요셉이 이 소통법에 우리 어떤 모델로 모범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요셉 성인은 말로써 정말 소통하신 분인 말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동으로 소통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말은 없지만 네. 그래서 속이 깊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꿈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도 그렇고 에집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일도 그렇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 성인의 어떤 대화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소통이 어려우니까 성요셉 성인도 네. 말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성경의 기록만 안 됐을 기록되지 뿐이죠. 않았겠죠. 말씀은 잘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네, 우리 요셉을 닮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눴고 또 비폭력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교구 아버지 학교가 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 대상은 아버지 남성들만 오시는 거죠? 네, 일단 뭐 미혼자도 일단 가능하고 예, 아버지가 될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네. 네, 그리고 어떤 걸 어머니만 안 배울 수 되는 있는지 거죠. 그럼 소개 예.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일단 저희 이제 아버지 학교가 이제 5주란 기간 동안 이제 일요일 이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제 총 이제 6시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차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1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제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네.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각자 이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게 뭐 선한 영향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향력도 그걸 보면서 자신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네. 이렇게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1주차 때 저희가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의 어떤 미래,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 결국 자녀한테 영향을 그렇죠. 끼치는 거고 또 나는 우리 자녀의- 아버지처럼 되고 네. 싶어. 네, 이제 이런 그렇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시간으로 이제 1주차를 진행하고요. 이제 2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는 곧 남성이잖아요, 사실. 네. 남성이니까 그 남성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노출된 많은 좀 잘못된 문화들 또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또 남성이라고 잘못된 인식들을 네. 좀 바꿔서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신부님께서 지난 주차에 말씀하셨듯이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죠. 봉사하고 저희가 섬기는 느껴서 모습.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2주차가 되고요. 이제 3주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 진정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진정 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저희가 한번 네. 깨닫게 하는 시간 네.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 이제 4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가지고 아버지를 세울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제는 이제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좀 더 이제 굳건해지려면 이것이 신앙 안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요셉의 모습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하는 방법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녀들 또는 아내와 가정을 어떻게 성가정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제 주제가 이제 4주차가 되고요. 네.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역할이 뭐 이제 가르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맞습니다. 자녀들이 예.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예. 가정이 시작이 바로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차는 저희가 기존의 교육들은 이제 뭐 지원자분들만 하지만 이제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네. 뭐 아내 그다음에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버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했던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에 대한 고마움도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표시하게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축제 그 네. 저희 축제장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차를 하고 그 어떤 주제별로는 그렇게 5주간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배워볼 시간인데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좀 나아지고 네, 폭력적인 요소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부드럽고 또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네, 비폭력 대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네.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보통 저희가 교육할 때 이 인형을 쓰는데요. 얘는 자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폭력 대화를 자칼의 대화라고 해요. 근데 얘는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부님이면 다세요? 다야. 강한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노래를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나오니까. 예,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어때요? 네. 이걸 뭔가 방어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칼의 대화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평가로 뭔가 시작을 하고 비난하고 시작하고 네. 이러면 상대도 더 큰 자칼이 그렇죠. 돼서 덤벼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습 안 해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네.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이제 기린의 대화예요. 그래서 네. 비폭력 대화를 기린의 대화 또는 연민의 대화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근데 하는데 왜 기린이 그 상징이 됐죠? 네, 기린이 상징이 된 이유는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에요. 얘가 키가 한 6,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 옆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보통 60m 키가 되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심장이 커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이 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장을 상징할 때 사랑, 뭐 생명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얘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고 그리고 먼저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네. 근데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뒷발질을 해서 사자도 그렇죠.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 역할 중에 아버지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내 자식을 잘 보호하는 거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런 게 보통 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린의 대화법으로 배우시는 건데 이렇게 평가로 시작하지 않고 관찰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지난주 사례 말씀드렸을 때 엄마와 아들에 대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죠. 관찰은. 그리고 네가 수업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다음에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 그다음에 이제 느낌의 원인은 욕구를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좀 잘 배우기를 바라고 엄마가 너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이해하고 싶기도 한데 그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 네네. 네, 처음에 관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그죠. 있는 그대로 일단 보자. 네. 판단하기 전에, 그렇죠. 비난하기 전에 일단 네네. 상황이 어떤 보고, 그 다음에 느낌? 네, 느낌. 그러니까 나의 느낌인 그죠. 거죠. 관찰한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화가 나고 좀 속상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뭐죠? 그 느낌의 원인은 욕구. 네, 원하는 거. 내 욕구는 우리 애가 좀 학원도 네. 잘 나가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런 그럴 욕구죠. 때 이제 부모들은 편안한 거죠. 편안하고 또 믿고 싶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짓말 뭐 이렇게 엄마들이 막 표현하는데 네.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너에 대한 믿음이고 좀 네가 잘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하는 거죠. 욕구를 욕구를.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죠.
근데 그 상대방 아이도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내 욕구만 중요한 건 아니고 상대방 그죠. 욕구도 중요한 상대 거죠. 욕구도 중요하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네. 아이한테 대화를 하자는 건 그 아이의 욕구를 듣기 뭔지. 위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욕구라는 건 인간한테 되게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음. 욕구를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가치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욕구는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사랑, 뭐 소통, 네. 안전, 일단 존중, 이해받고 싶고, 뭐 이런 존중받고 네, 싶고. 네. 공감 이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게 세 번째고, 그다음 네. 네 번째가 부탁. 네, 그 욕구를 아. 충족하기 위한 부탁을 행동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탁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은 강요랑 다른 게 강요는 상대가 너 꼭 해, 들어줘야 뭐,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부탁은 상대가 거절을 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아마 성요셉이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듣고 보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이 네 가지 단계가 늘 그 네.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내가 잘 파악을 하면 좀 더 관찰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고, 네. 또 내 느낌이 뭔지도 살피고 네. 상대방의 느낌이 뭔지 살피고 또 뭘 원하는지도 그 그렇죠. 욕구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 훈련을 하려면 그 아무 네. 생각 없이 막 우리는 막 말을 내뱉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내가 작화를 하고 있어. 이것만 알아차려도 네. 작화를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좀 의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멈추지 못하고 막 다다다다 나가는 게 음.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작화리구나.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선생님이 오늘 주신 카드에 네.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 안에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 비폭력 대화는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연민의 대화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연민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죠?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 상대랑 내가 다를 때 보통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랑 다른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만약에 아빠가 때렸어요. 때릴 때 아빠 느낌은 뭘까? 굉장히 화가 나셨나 보다. 아빠가 원하는 건 뭐지? 나랑 뭔가 소통이 되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상처도 품을 수 있는 그 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해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가 무엇일지 내가 연결하는 거죠. 네. 네. 요즘은 다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노후에 이제 부부만 둘이 네.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뭐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말씀도 많아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남자들은 좀 약간 의기소침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네. 모습들 사실 제가 많이 보는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지금 80대인데도 여전히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사소한 일 갖고 서로 티격태격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또 그러시고 또 금방 또 화해하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뭐 냉장고에서 뭐를 갖다 달라라든지 이렇게 잔심부름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가 직접 가져오시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니네 어머니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실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구나. 각자 역할 분담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가끔가다 자칼로 서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린의 대화법을 배우면 똑같은 일이라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고 명령보다는 좀 부탁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지금 또 이제 은퇴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남편이 밖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없었을 때 정서적인 그런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둘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부부에게 또 팁을 주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대한민국 남성들은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은 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음. 아버지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서운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고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좀 자식들한테 이해받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시면 그 아버지가 공감을 느끼고 나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뭐 당신 가만히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년 살았다고 굉장히 그 30년의 밀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30년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뭐 당신이 60살인데 맞아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남편들도 당신 요즘 되게 허탈하지. 애가 저렇게 말할 때 엄청 서운하지. 그래. 이렇게 공감을 좀 그 해주시면 마음을 읽어주는 네, 게 그 필요하구나. 말이 좀 자연스러워지면 당신도 서운했어? 이렇게 아내를 공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부부간의 대화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비폭력적 대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저희 집은 엄청난 그러니까 7명이 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전 언니 오빠들도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모습이 저래도 돼 싶을 정도로 갈등이 컸던 적도 있고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춘기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갈등 대표님 경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지? 네. 일단 사춘기의 아이들은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어른들의 사고를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가 전달된 다음에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뭐 이것저것 많은 행동들을 해서 뭐 남의 집 문 차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거 막 하기도 하고 친구랑 싸워서 코피 나서 뭐 그 아이 옷 빨아주고 뭐 사과하기도 하고 반성문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안 써본 거를 애 키우면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아이가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그 아이를 비난 자체를 하거나 꼬리표 말썽쟁이로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이 아이가 인식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문을 차고 도망갔을 때 그 아주머니가 뭐 아이들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그따위 짓을 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엄마는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바라거든. 엄마 얘기 듣고 어때? 그래서 실제로 부탁을 아까 4번째 단계로 했는데 사춘기 애들한테는 아무리 부탁을 부드럽게 해도 강요처럼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연결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너는 어때? 너 느낌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형제님께서 이렇게 화나서 아이한테 이제 뭐 체벌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아빠의 마음은 그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네. 보시면 어떠셨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 체벌할 때는 이제 왜냐면 이제 애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잘못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잘못한 거에서 어떤 형식인지 이제 해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하고 공적 목적은 얘가 이런 것들 하지 않아서 잘 이제 커졌으면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체벌을 통해서 될 거라고 사실은 이제 그런 믿는 게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은 이제 그것만 맞았던 기억만 남고 네. 그게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중1 때 맞은 거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그럼요. 그 상처라는 게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애들은 예를 들면 뭐 날이 추우면 이게 피부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애들이 가끔 가다가 지금도 이제 울컥해.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미안해 그래요.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그런 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사실 뭐 예. 저도 어렸을 때 네, 네. 체벌을 공부도 잘했고 근데 남들은 다 모범생이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뭐 훈계하고 꾸중하고 체벌하고 이제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아빠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사실 또 아버지가 그런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기지만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또 애환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이제 아버지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자녀에게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었다 표현은 잘 못하고 있었지만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는 되는데 이게 아버지 그럼 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그 어깨에 뭐 짐을 져야 되고 네. 그걸 꼭 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가족을 꾸리고 뭐 부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는 아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좀 힘들면 아 내가 힘들어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왜냐하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아 보통의 그 아버지들 또 남자들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힘든 걸 얘기해주고 또 뭐 어떤 내 고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전에 같은 한 인간이라는 걸 좀 보여줬을 때 네. 아내 또 자녀들도 아, 아버지가 힘들구나. 그렇죠. 그걸 느낄 수, 저는 그게 아까 네. 이게 그 연민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내가 어떻다는 거를 좀 표현해 주는 거. 그렇죠. 아버지가 항상 강할 필요는 예,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뭐 사랑한다는 것도 네. 이게 되게 아버지는 사랑했었어. 이게. 예전에 내가 사랑했었고 지켜봤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녀는 아, 아빠 그때가 나를 사랑했구나를 2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잡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때 아는. 맞아요. 근데 안타까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좀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면 네. 좀 미리 알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유학 중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저를 위해 요리도 해주시고 빨래 청소 저한테 절대 안 시키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 느낌은 아, 어렸을 때 좀 심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당시 이제 퇴직하고 시간 많으시니까 그 사랑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좀 짠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그런 표현, 말을 못하는 행동이라도 좀 맞아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라는 게 저는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네, 건데 되게 이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면 보통 남자들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연습들이 얘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버지들이 표현을 못 하시더라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역할, 존재, 중요성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즘 사실은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신부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 면들이 좀 있고 비혼에 대해서도 좀 화두잖아요. 신부님께 교회가 생각하는 뭐 아버지 그리고 또 비혼에 대해서도 좀 연결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뭐 최근에 이제 비혼 출산 어떤 연예인의 그 비혼 출산으로 이거 이슈가 됐는데 일단 뭐 저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혼인하지 않는 거는 그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또 남자와 여자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그것이 저는 자연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남녀의 사랑 체험 굉장히 중요하고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타인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체험 중요하고 또 부모가 되면 또 다른 사랑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부모로서 정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은 부모가 되어야만 또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 나름대로 부성과 모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의 대상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비혼이 내가
부모가 되는 역할 대신에 다른 영역에서 나를 헌신하고 그런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이라면 저는 찬성. 그러나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런 이유의 비혼이라면 또는 나는 남자랑 또는 여자랑 어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싫어. 또는 나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있을래. 그런 태도라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랑 체험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성장, 어떤 성숙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비혼이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옳지 않고 부부로서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성장에 또 영성적으로 말하면 자기 구원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아버지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가부장 문화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 필요하고 또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부족하다면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성장해야지 아버지가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부재, 네. 그 아버지의 정체성, 가정 안에서 정체성이 뭐 저는 이제 큰 역할, 그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네. 이제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본 책 같은데 보면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재수자의 뭐 70%, 80%가 실제 뭐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또 아버지가 또 뭐 좀 역할을 못한 그렇죠. 악영향을 준 이런 형식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뭐 저희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혼은 전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만은 또 아닐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뭐 아버지의 어떤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사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네. 사랑으로 만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이 모두 행복하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툰 소통의 장벽에 번번이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설마 내가 너 잘못되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네, 나는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 4U 새해 첫 시간에 가족 간 소통과 비폭력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모든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부모이며 자녀였는지, 하느님이 바라시는 성가정의 모습은 어떤 건지, 성요셉과 성마리아, 예수님의 성가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윤정 대표님, 문봉주 스테파노 형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